그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다니던 대학은 작은 지방도시의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 덕분에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대학교 근처에는 으스스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폐가는 이미 오래전에 주인이 사라지고 방치된 곳이었다. 흉가라 불리는 그 집은 마치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는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간간히 그곳을 방문하곤 했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창백했다. 어느 날 나와 내 친구 3명은 용기를 내어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우리 모두 겁이 났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특히나 그날 밤은 할로윈이었기에 약간의 장난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더해 그곳을 방문하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늦은 밤 플래시와 캠코더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수줍게 구름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밤이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폐가에 도착하자마자 집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우리를 반겼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첫 번째 방은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수북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촛불 자국 같은 것이 군데군데 있었던 게 의아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작고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한 아이의 것이었다. 아이는 그곳에서 외롭게 지낸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필체로 그들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우리는 기분이 섬뜩해져서 일기장을 덮었다. 다음으로 향한 방은 거실로 보였는데 그곳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은 아무런 표정이 없고 눈동자 부분이 새까맸다. 흡사 사진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다 문득 사진의 배경에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찍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형체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사진의 거의 모든 곳에 그 그림자가 있었다. 마지막 방문지는 지하실이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무척이나 가파르고 어두웠다. 바닥은 습기 때문에 미끄러웠고 곰팡이가 벽을 뒤덮고 있었다. 한 친구가 플래시를 비추자 벽에 새겨진 수많은 표식들이 드러났다. 기이한 기호와 함께 돌아가라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뭔가 낙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의 두려움과 절박함이 생생히 느껴졌다. 돌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지하실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자물쇠 여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우리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때였다. 내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형체가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형체는 점점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극한의 공포에 휩싸였다.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고 우리는 검은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폐가 밖에 누워 있었다. 친구들 모두 정신을 잃고 주변에 쓰러져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우리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지친 상태였다. 마치 꿈 같기도 하고 악몽 같기도 한 그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로윈이면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일 뿐이었다. 몇 년이 지나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 폐가는 결국 철거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변을 피해 다닌다고 한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그날 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해지는 공포 이야기는 다양한 배경과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늦은 저녁, 희수는 독서실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쓸쓸할 만큼 차가웠고 하늘에는 달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걷던 희수는 문득 기분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등에 올라타는 듯한 느낌이었죠. 독서실로 가기 위해서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특히나 외진데다 가로등마저 희미하여 언제나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다니던 길이라 익숙해서인지 희수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중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희수는 농담 삼아 축지법이라 불리던 걸음을 더 빠르게 하며 발소리의 근원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주치는 골목 속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희수도 걸음을 멈췄고 뒤를 돌아다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희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다행히 독서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펼친 희수는 집중하려 했으나 신경은 계속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서실 직원이 문을 닫겠다고 알려왔고 희수는 마지못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다시 그 골목을 지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희수는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도 더욱 빨라졌고 희수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골목을 벗어나기 직전 갑자기 발목을 잡는 차가운 손길에 희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주위에서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전신이 피범벅인 누군가가 희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눈을 떴지만 그때는 이미 골목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희수는 무사히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근 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희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길은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희수가 과로로 인한 환상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희수는 아직도 잘 때마다 그날의 소름 끼치는 발소리와 차가운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골목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시간이 지난 후 그 골목에서 뜻밖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희수는 다시 한번 그 얼어붙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주택가는 개발로 인해 사라졌지만 그 골목에서의 기억은 희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고 특히 학교 뒤쪽에 위치한 예전 교사 건물은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친구 하나가 귀신의 집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어 넘겼지만 그 친구는 정말 가고 싶어 했고 우리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때쯤 우리는 학교의 뒷문을 통해 몰래 나가 그 낡고 무서운 건물로 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건물은 화려하게도 보였지만 그만큼 불길했습니다. 낡은 창문과 벽이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들어가기 전부터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건물 내부는 더욱 금상했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고 친구와 저는 호기심에 그 계단을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은 물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교과서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구의 발소리처럼 말이죠. 우리 중 한 명이 용감하게도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아니었죠. 우리는 못 본 척하며 돌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저리 가지마 라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너무도 명확히 들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지하실 출입문이 갑자기 요란하게 닫혔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은 꽉 잠겨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로를 꼭 붙들고 탈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다행히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벽 틈 사이에 작은 밧줄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문 옆의 창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후 학교에서는 지하실과 그 건물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오래전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히 기억나며 그 선생님이 우리를 잡아두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낡고 음침한 건물에서 무언가를 느낀다면 재빨리 빠져나오세요.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